니체 인생철학 3부. 그럼에도 나를 긍정하는 법. 아모르 파티. 당신은 지금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이 인생을 또 살고 싶을까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텐데. 2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3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4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내 인생은 어쩐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이 삶을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후회도 실수도 고통도 모두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니체가 말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후회를 껴안는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옳았습니다. 어떤 선택은 틀렸습니다. 어떤 선택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하지 못한 선택들입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말을 했더라면, 그때 잡았더라면,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내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중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노년에 잡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념하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항상 도망쳤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가족에게도 미안합니다. 더 좋은 아버지였으면, 더 좋은 어머니였으면, 더 좋은 배우자였으면.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관계에도 후회가 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이해해줄 걸, 더 용서할 걸.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어서,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래도 후회가 있습니다. 더 도전할 걸, 더 배울 걸, 더 노력할 걸.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게을러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에 와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그 선택이 정말 틀렸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최선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평생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네. 본인도 만족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다. 미대에 가보는 게 어떠냐? 그는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말했습니다. 그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림 생각이 났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을 때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리다가 금방 덮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려. 너무 늦었어. 40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입니다.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입니다. 바빠서 그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에 갔고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림 그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60대 초반 은퇴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물감도 샀습니다. 하지만 막상 앞에 앉으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미 늦었어. 스케치북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한 작가의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자기가 젊었을 때 그리고 싶었던 그림과 비슷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포기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그는 자기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겁쟁이였어. 나는 평생 도망쳤어. 하지만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손주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행에 다니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없었겠지. 내가 그림을 그리러 갔다면 지금의 가족은 없었겠지. 내가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그 생각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만은 아니라는 생각, 잘못 살지만은 않았다는 생각, 그래도 이 인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생각.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후회스러운 선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니체가 말한 것은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수용하라는 겁니다. 고통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포함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니체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영원회귀. 만약 당신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똑같은 선택을, 똑같은 고통을 영원히 반복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파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과거를 끌어안으라고,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과거를 인정하라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정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당신의 경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실수가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수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니체는 평생 아팠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눈이 나빠서 거의 보지 못했고 위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사상은 무시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이 무너져서 10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자기를 깊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 경험이 자기를 강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 이 고통을 다시 겪어도 좋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적극적 긍정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인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체념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모르 파티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은 삶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고, 고통을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고, 실수를 지우는 게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것도 나였다. 저것도 나였다. 모두 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의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니체가 말한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 그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 선택을 했구나.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비난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세 번째,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해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준 것을 하나 찾아봅니다. 후회스러운 선택도 무언가를 줬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실패한 순간도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그때 포기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안정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그 안정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잡지 못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놓침이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길에서 지금의 나를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줬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5번째,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나는 내가 알던 만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의 삶이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의입니다. 완벽한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고통이 우리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조차도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바꾸고 싶습니까? 만약 과거를 바꾼다면 지금의 당신도 바뀝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가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의 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그 선택이 가져온 고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고통을 빼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니체는 44세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 10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간병했습니다. 55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빛났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 나는 이 고통을 다시 겪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신이 무너지기 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삶이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고통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자기 철학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자기를 니체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이 삶도 나의 것이었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알던 만큼 선택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버텼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조금 가벼워집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조금 내려놓아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후회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쉬움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후회도 나의 것이고, 아쉬움도 나의 것이고, 고통도 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고통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말하는 용기. 이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후회를 바라봅니다. 비난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내일 그 후회에게 말해줍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모레 그 후회가 준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이것을 줬구나. 그렇게 조금씩 연습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면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후회조차도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평생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느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통조차도 당신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평생 실수했다면 그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실수조차도 당신의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도 고통도 실수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별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빛나라. 무슨 뜻일까요? 어둠이 없으면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강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당신을 빛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둠조차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당신은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당신은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후회가 많았지만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긍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나였다. 저것도 나였다. 모두 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후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이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후회가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회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나였다. 이 두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운명이다. 당신의 운명은 다른 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고통도 있는 당신. 그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당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다. 나는 많은 후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나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5문장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평생 찾았던 평화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평화는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은 후회를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후회와 함께 사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자유는 과거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의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기 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버텼다는 증거,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 당신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인생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그럼에도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 알던 만큼 선택했다. 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버텼다. 이 문장들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후회를 받아들이라고, 후회도
당신의 일부라고. 후회가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당신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이런 겁니다. 후회도 받아들이고 실수도 받아들이고 고통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였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이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후회를 받아들여 봅니다. 내일 또 하나의 후회를 받아들여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72세 분은 이제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손은 여전히 굳어 있고 용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미대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때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족은 없었겠지. 그때 안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그는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그는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행원이 아니라 화가였으면 좋았을까? 손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자기가 화가가 되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선택이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요. 그래도 이 인생이 자기 것이었다는 것을요. 니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되어가는 것이 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다른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다른 무엇이 되려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그대로 되라고. 당신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되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인생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나는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나는 실패했다고 규정하지는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버텼다. 그리고 그것도 나의 삶이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기 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버텼다는 증거,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 당신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인생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그럼에도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